2022년 1월 29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프리지아의 짝퉁 논란이 있었어요. 솔로 지옥으로 유명해지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솔로 지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캐릭터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짝퉁 논란을 알아보려고 나무위키를 좀 참조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프리지아가 디올 향수 협찬 광고를 진행하면서 함께 들고 있었던 가방이 디올 짝퉁이었다고 하네요. 여기 표시된 부분이 정품과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프리지아가 여러 컨텐츠에서 착용했던 옷, 그리고 주얼리들 중 몇몇이 짝퉁이었다고 합니다. 프리지아는 짝퉁 명품들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게시하고 본인의 금수저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거짓으로 브랜딩한 부분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와 유럽 특허청에서는 위조 불법 복제품 거래 규모를 5,090억 달러로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도 발표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 같아요. 이는 대략 610조 정도의 규모로 대한민국의 1년 예산보다도 높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짝퉁 시장이 거대한 이유는 소비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상표, 즉 브랜드로 옮겨왔기 때문인데요.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지 못했던 시절에는 자동차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공장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자동차가 대량으로 보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만으로는 소비의 만족감이 이전보다 떨어지게 되죠. 소비자는 더 큰 만족감을 위해 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자동차의 브랜드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입고 쓰는 공산품들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비슷한 생산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것을 생각하면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짝퉁 시장에서 짝퉁 구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국내법에서는 크게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상표법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특정 행위가 조문의 요건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을 살펴보면 제2조 1호 감옥에서 모방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방행위에는 판매행위만 포함되어 있을 뿐 구매행위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표법 230조에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침해행위에는 판매행위만 포함되어 있고 구매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그리고 비즈니스 범주에 있는 판매 행위를 서로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쇼핑 행위인 구매 행위는 처벌될 만큼 심각한 위법 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짝퉁 구매 행위를 한 프리지아에게는 현행법상 죄가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 적용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기죄가 적용이 되려면 사기를 쳐서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프리지아는 콘텐츠를 통해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서 간접적 수익을 얻은 것 뿐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토렌트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토렌트는 다운로더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전송하는 배포자가 되기 때문에 시더가 아니더라도 다운로드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짝퉁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오픈마켓은 어떨까요? 오픈마켓의 짝퉁 판매자에게는 당연히 책임이 있지만 오픈마켓은 짝퉁 판매에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면 오픈마켓은 직접 판매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외로 오픈마켓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오픈마켓이 판매되는 제품이 짝퉁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 요구 등을 해서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한 경우에는 오픈마켓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짝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오픈마켓에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IP 폴리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위조 상품 신고 포상 제도도 있으니 이러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